자바 개발을 위한 기초 지식. 오늘 할 내용을 한번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자바에서 메인이란 메소드가 좀 특수한 메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거와 관련해서 스레드의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지 가장 기초적인 문법이죠. 변수, 그다음에 연산자, 배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이런 코드를 작성을 하셨을 거예요. 우선 진행하기 전에 제가 그 설명란에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설명란에 이 문서에 대해서 GitHub 리포지토리 주소를 공유시켜 드렸거든요. 그거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공간으로 가져오신 다음에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그 마크다운 보기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이용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습을 하실 때는 제가 맨 밑에다가 이런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main.java. 여러분이 그 지난 시간에 main.java 만드셨듯이 그냥 이 파일 하나만 이렇게 덩그러니 만들어 두시면은 여기서 실습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 파일을 지금 화면 우측에 배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이동이 되니까 자세한 사용법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해보시고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에는 스레드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스레드로 돌아간다. 뭐 이렇게 정의는 하고 있지만 그 스레드는 여러 개 실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개 실행이 될 수 있는데 최초에 실행이 되는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가 바로 메인이라는 메소드입니다. 이 메인. 지금 우리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 요게 이제 문법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문법이 좀 개선이 돼가지고 이렇게 보이드 메인만 사용할 수 있지만 이제 실무에서는 뭐 프라이빗, 스태틱, 보이드, 메인, 스트링, args 뭐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제 문법이 개선이 돼가지고 우리가 학습할 때는 이렇게 짧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학습할 때만 이렇게 짧게 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메인 메소드는 자식 스레드를 만들어내기 위한 가장 기둥이 되는 스레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레드 얘기할 때 여기 내용에 보면은 CPU 얘기가 갑자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CPU 사항을 얘기할 때 이제 코어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인텔 CPU i7인데 코어가 4코어다, 8코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다음에 이제 맥 쓰시는 분들은 또 맥에서 사용하는 CPU가 있는데 거기에 최근에는 20코어도 나오는 것 같던데 10코어다, 12코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게 자바에서의 스레드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거의 매칭이 됩니다. 정말 똑같은 건 아닌데.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렇게 코어 하나를 이용하는 스레드를 플랫폼 스레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메인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코드를 실행을 하면은 일단 코어 하나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어는 뭔가의 로직을 처리하는 애잖아요. 계산하는 애죠. 말 그대로 컴퓨터. 컴퓨터가 옛날에는 정말 사람이었대요. 어쨌든, 그 컴퓨터의 코어가, 모든 것을 동시에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우리가 컴퓨터에 보면 메모리가 16기가다, 32기가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이 메모리가 임시 보관함이죠. 그러니까 얘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다른 일 먼저 해야 돼. 그러면 메모리에 잠깐 0과 1이죠. 컴퓨터가 처리하는 방식은 0과 1이죠. 그래서 이 비트라고 하는데 이 비트를 메모리에 잠깐 저장을 해 놓는 거죠. 그게 바로
메모리고 이 임시 보관함을 이제 코드로 표현할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바에는 숫자형, 실수형, 문자형, 논리형 뭐 이런 변수의 형태를 담아 놓을 수 있는 몇 가지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어가 처리를 하다가 메모리에 저장을 했는데 얘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변수라는 애가 메모리에 어느 주소에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 이거를 코드로 표현한 것. 그거를 바로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는 직접 이 주소를 가리키는 변수, 프리미티브 타입 혹은 프리미티브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시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소의 주소를 가리키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거를 참조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조형은 저희가 뒤에 가서 클래스 관련된 문법을 공부를 할 때 그때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고, 여기서는 프리미티브 타입, 그러니까 직접 메모리의 주소를 바라보는 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직접 주소를 바라보는 원시 프리미티브 변수에는 숫자형, 실수형, 문자형, 논리형 크게 카테고리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코드로 사용하는 방법이 여기 보시면 우측에 이제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숫자형인데 조금 작은 사이즈의 숫자를 사용을 하고 싶을 때 바이트, 그 다음에 변수명을 적어줍니다. 뭐 A라고 할게요. 1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1이라는 숫자를 A라는 변수명, 얘가 뭐라고 그랬죠?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애라고 했죠.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변수로 그냥 보면 돼요. A다. A라는 변수고, A라는 변수는 바이트다. 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제 숏, 뭐 G라고 할까요? 3. 그 다음에 뭐 인트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숫자형을 사용을 할 때 어떤 숫자형 형을 사용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냥 잘 모르시면은 인트를 사용하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저도 인트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뭐 몇몇 문자열을 이제 숫자형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이제 바이트를 사용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롱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들의 차이점, 바이트, 쇼트, 인트, 롱의 차이점은 내가 얼마만큼 큰 숫자의 범위를 가질 수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다 숫자형이다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소 코딩할 때는 인트를 사용하시면 된다. 자, 이게 어느 범위의 숫자만큼 담을 수 있는지는 실습에서 여러분들이 조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수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형은 이제 플롯,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플롯형은 뒤에 F가 붙는다는 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수형이 뭐냐? 소수점이 있는 거. 소수점이 있는 게 실수형이다. 그리고 플롯과 여기 더블이 있는데, 이 더블, 요 둘의 차이는 그냥, 숫자를 적어야죠. 얼마만큼의 숫자 범위를 담을 수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문자형. 문자형은 차르하고 우리가 문자를 C라고 할게요. C라고 하면은 작은 따옴표 있죠. 작은 따옴표 안에 이런 식으로 영문자, 숫자, 한글, 이렇게 한 글자만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문자는 입력하실 수 없어요. 두 문자를 입력하는 거는 원시 변수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글자를 사용하려면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여기 나중에 이제 나오긴 할 건데,
스트링이라고 하는 이제 원시 타입이 아닌 참조 타입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계산기잖아요. 그쵸? 예, 계산을 하다 보면은,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거를 논리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때 사용하는 게 불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린. 그래서 이제 불린 값은 딱 두 가지만 가질 수 있어요. true, 아이고, false. 이렇게 두 가지 값만 가질 수가 있고요. 다른 값을 한번 여러분들 넣어보시면 숫자 이렇게 넣으시면은 빨간 줄이 거질 겁니다. 여기 빨간 줄이 거지고요. 타임 미스매치, cannot convert from into to boolean이라고 나오죠. 지금 여기 이렇게. true 아니면 false만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자, true에 이렇게 큰 따옴표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그 true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이 true는 문자열 true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자열일 뿐이에요. 불린형이 아니고.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도 막 원시형, 원시 변수 막 이렇게 섞어 쓰고 있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메모리 주소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는 게 변수다라고 했는데, 메모리 주소를 가리킬 때, 그 가리키는 형태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수라고 하면은, 자료형, 무슨 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린형, 숫자형, 플롯형, 그 다음에 레퍼런스, 아까 전에 스트링도 보셨죠? 스트링, 문자열형, 이런 식으로 불리기 때문에, 보통은, 원시 변수, 참조 변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원시 타입, 참조 타입, 이렇게 용어를 부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불린이죠, 불린. 그래서, 참 거짓을 나타내는 형태의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는 변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참 이제 어렵긴 한데, 익숙해지면은 보통은 그냥 타입이라고, 불린 타입, 인트 타입 이렇게 부르니까 그냥 변수는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기 위한 코드로 표현하는 방식이고, 그 변수들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하는 원시 타입, 원시형이라는 것이 숫자형, 실수형, 문자형, 논리형이 존재한다. 여러분들 이거 외울 거 몇 개 안 되죠? 4개, 5, 6, 7, 8개. 8개니까 8개 그냥 암기하시면 되고, 요거는 조금 다른 변수형하고는, 타입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타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파이널하고 스테이틱 적어놨는데요. 파이널을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변수는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주소만 바꿔주면은 메모리에 있는 값을 변경할 수 있죠. 아주 쉽죠. 그래서 코드상에서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은 그 값을 변경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주소를 변경하지 말아야 될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파이널. 한 번 정해지면은 주소를 변경하면 안 돼요. 원래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int number 32, 23 이렇게 있는데, 이 넘버에 들어가 있는 이제 값을 변경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54로 바꿨어요. 바꾸면은 54라는 값을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54라는 값이 있는 메모리 주소로 넘버 변수를 내부적으로 바꿔주는 거죠. 알아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딱 이렇게 정해지면은 변경되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파이널. 이렇게. 그럼 여기 지금 이제 빨간 줄 거지죠, 이렇게. 파이널, 로컬 밸류어블 넘버는 할당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어쩌고 저쩌고.
요게 붙었기 때문에 값을 변경할 수 없다. 다시 담을 수 없다. 이 변수의 값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값을 할당하는 거를 없애보니까 여기 빨간 줄 됐죠. 왜냐면은 여기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주소가 없는 상태죠. 예, 주소가 없는 상태고 나중에 주소를 할당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최초로 주소를 할당한 상태가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은 넣을 수 있다. 자, 스테이틱은 나중에 조금 더 진행이 돼야 설명이 되는 거니까 스테이틱이라는 것도 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연산자입니다. 연산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 용어를 외우는 게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연산자는 변수 두 개를 뭔가 조작하는 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굳이 카테고리를 나눠보자면 산술 연산자,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대입 연산자 등등등이 있는데 가장 우리 이미 해봤죠. 이거는 해봤죠. 대입 연산자는 해봤죠. 방금 해봤잖아요, 우리. 자, 1 이렇게 하면은 1이라는 값을 num이라는 int형 변수에 넣어라 라는 뜻이죠. 예, 담아둬라, 대입해라. 그래서 단순 대입 요거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이렇게 1을 더해서 자기 자신의 값에 1을 더해서 다시 넣어라. 뭐 이런 뜻입니다. 지금 빨간 줄이 거지는 이유는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죠. 일단 num의 값이 있어야 되겠죠. 값이 있어야 되고 이 num에 3을 더해라. 요 얘기는 이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num equal num 플러스 3 요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얘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num에 지금 1이 들어가 있죠. 1. 예, 요 1이 들어가 있죠. 이 1에 3을 더해서 다시 자기 자신의 변수에 다시 값을 업데이트 해라. 라는 뜻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또 문법을 알려드리자면은 여기서 슬러시를 이렇게 두 개를 치잖아요. 네, 이렇게 두 개를 치게 되면은 주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드로 동작하지 않고요. 그냥 메모에 놓는 거예요. 사이드에 메모에 놓는 거. 슬러시 두 개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주석을 또 입력하는 방법으로는 별 이렇게 두 개. 이 주석을 사용하게 되면은 줄바꿈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 코드 색깔이 다르죠? 예. 지금 여기서는 이제 주황색으로 나오는 것들이 다 주석입니다. 여기서 얘도 주석이 이렇게. 그래서 얘는 여러 줄을 사용할 수가 있고, 얘는 한 줄로만 주석을 사용할 때 슬러시 두 개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요 연산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산술 연산자, 우리가 계산기, 그쵸? 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눗셈. 나눗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거, 우리 수학 시간에 안 배운 거, 산수 시간에 안 배운 거, 이제 요 퍼센트가 이제 나머지라는 겁니다. 자, 하나씩 진행을 해 볼까요? int, result는 b라고 할게요. a는 1, int b는 3, 네,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a라는 변수에 1이 담겨져 있고 b라는 변수에 3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한 값을 result라는 변수에 담아라는 뜻입니다. 출력을 해볼게요. io.print result.
네, 이렇게 작성을 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 해봤죠? 예, 메인에 여기 위에 보면은 run이라는 조그맣게 링크 하나 걸릴 거예요. 제대로 설정이 됐다면. run을 이제 눌러보면은, 여기에 4라고 찍힌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4. 예, 글자가 좀 작은데, 요거를, 옮겨 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를 실행을 하면은 4. 예, 깜빡거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빼기를 해볼까요? 예, 빼기. 빼기 하면 요거 바꿔주면 되잖아요. 요거만 이렇게.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예, 마이너스 2. 그래서, 음수도 처리가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죠. 그 다음에 곱하기는 이 Shift 키를 누른 8. 예, 키보드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 예, X가 아니고 별표입니다. 그래서 1 곱하기 3이니까 실행을 해보면 3. 예, 3이죠. 그 다음에 나눗셈. 예, 나눗셈. 나눠보면은 네, 0. 원래는 0. 몇몇몇몇몇 나와야 되겠죠. 예, 1 나누기 3이었으니까 3분의 1이잖아요. 근데 이게 인트. 그러니까 인트는 소수점이 없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소수점이 쭉 잘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수점이 안 나오죠. 자, 소수점을 표현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예, 플롯, 더블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더블 이렇게 한번 바꿔봅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은 0.0 이렇게 나오죠. 자, 왜 그럴까요? 예, 3분의 1인데 이게 지금 정수잖아요. 소수점이 없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수점이 있는 형태로 결값을 받으려면은 소수점이 있는 형태로 변수 형태를 바꿔줘야 됩니다. 더블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은 이제 0.3333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죠. 이쪽이요. 예, 이쪽이. 자, 그런데 형태가 다른데 지금 인트잖아요. 인트를 계산을 했는데 인트형이 아닌 형태로 받을 수 있죠. 예, 지금 받았잖아요. 예, 계산을 했는데 물론 계산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0이라고 나오죠. 지금 0.0.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거를 바로 형변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프리미티브 타입 같은 경우에 우리 숫자형, 실수형, 그냥 불린 뭐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연산을 했을 때 형변환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미티브 타입에서는 형변환을 가능하면은 사용하지 말자. 예, 요거 그냥 그냥 머릿속에 암기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변환이라는 것도 있다. 예, 요거 나중에 기억하시면은 우리 클래스 관련돼서 배울 때 좀 도움이 되니까 형변환이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있고 퍼센트가 있죠. 퍼센트. 네, 퍼센트로 바꿨고요. 자, 그다음에 맨날 마우스로 가져가서 런을 클릭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단축키 있어요. 네, F5 있습니다. F5. 이렇게 누르면은 이제 1. 이게 인트로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 10 나누기 3으로 한번 해볼게요. 1. 그렇죠? 예. 10을 3으로 나누면은 어떻게 되죠? 예. 3은 9. 9에서 10에서 9 빼면은 나머지가 1 나오죠.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은 2로 하면 얘를 2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2로 바꾸면은 나머지는 뭐죠? 네, 0이죠. 0. 0 이렇게. 나머지라는 것도 있다. 근데요.
저도 이제 학원 출신이지만, 학원에서 배울 때는 나머지에 대해서 엄청까지는 아니어도 뭐, 신기한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무에서 나머지를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실무와 교육과의 이제 그 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플러스가 있어요. 플러스는 뭐냐면은, 플러스도 우리가 학습할 때, 뭐 알고리즘 짤 때, 뭐 되게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도 실무에서도 거의 사용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리절트 실행을 해보면요. 예. 10에서, 예. 플러스 뒤쪽에 있죠. 예, 뒤쪽에 있죠. 결과는 10이에요. 여기 10. 자, 근데 이제 플러스를 앞에 붙여 봅시다. 그 실행을 하면은 11이 나옵니다. 아, 이거 하나 가지고 뭐 알고리즘에 뭐 코딩할 때 어쩌고저쩌고 말들을 많이 해요. 공부할 때는. 이게 헷갈리잖아요. 앞에 붙일 때는 뒤에 붙일 때랑 다르게 동작할 수 있기, 결과값을 우리가 그냥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안 씁니다. 한번 이거 괜히 써가지고 뭐 플러스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아예 안 써요. 저는 그냥 아예 확실하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은 그 C의 잔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고요. 마이너스도 예, 감소시키는 건데 마찬가지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비교 연산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연산자에 의해서 연산이 이루어진 거의 결과는 아까 우리 불린 보셨죠? 예. 불린 형태로 리턴이 됩니다. 무조건. 예, 다른 거로 리턴되는 거 없어요. 지금까지 산술 연산자는 숫자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 우리가 숫자형에 네 가지가 있죠. 바이트, 뭐 쇼트, 인트, 뭐 더블, 플롯, 실수형까지 해서 6가지가 있었는데, 그 6가지에 있어서 우리 산술 연산자를 하다 보면은 형변환도 일어날 수 있다. 예. 그거 좀 가장 중요하니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비교 연산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결과는 무조건 불림입니다. 리절트. 그래서 SNP라고 할게요. S는 true고요. 예. B는 false고요.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false죠. 자, true고 false인데 결과가 false가 나왔다. 네. 그리고 and 연산. 자, and는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라는 것은 양쪽, 이 연산자를 중심으로 좌측과 우측으로 나누시죠. 그래서 좌측하고 우측 둘 다 true여야지만은 true로 나오는 게 바로 and 연산입니다. 이게 발음할 때 and 연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는 이라는 연산자가 있는데 over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닌 거, 반대 있죠. 반대를 표시할 때 not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제가 연산자를 이렇게 알려드리기 전에 이렇게 용어부터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문자열로도 사용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용어를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nd 기호 요 두 개를 붙여주는 거는 and 연산입니다. and 연산. 이렇게 비교 연산자를 사용을 하다 보면은 거의 논리 연산자를 사용하는 게 이제 필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논리 연산자, and 연산자를 먼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 연산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 2
이거 문법이 이런 식으로도 적을 수 있나? 제가 말씀드렸죠. 비교연산자의 결과값은 무조건 불린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코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1과 1이 같나요?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뭐가 나올까요? 네, 폴스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B는 폴스라고 그냥 아예 불린 타입으로 넣어버렸어요. 예, 넣어버렸으면은 AND, S, N, B는 결과값은 뭘까요? S가 폴스죠. B가 폴스죠. 폴스니까 양쪽 다 폴스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폴스죠. 예, AND 연산은 양쪽 모두 true여야지만 true가 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지금 같다를 한번 해본 거고 여기 보시면은 같다. 그 다음에 같지 않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 할 때는 느낌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지 않다. 그래서 얘는 폴스지만은 얘는 true가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리절트의 값은 폴스가 되겠죠. 당연히. 예. 자꾸 폴스가 나오는 경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심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요렇게 한번 해보죠. 예. 1은 2보다 작거나 같다. 맞나요? 그쵸? 예, 같거나 같다. true죠. 결과값은 리절트 값에 대한 결과값은 실행을 해보면 true. 예, 드디어 true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를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논리 연산자 AND를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OR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OR. 자, 얘는 그 키보드에 보시면 엔터키 위에 슬러시가 아니라 아래쪽에 슬러시 있고 위쪽에 역슬러시가 있거든요. 역슬러시. 이렇게 있는데 얘를 Shift 키 누르고 역슬러시를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가운데 이게 파이프라고 하는데 이 파이프를 2개 넣어주는 거. 이게 바로 OR입니다. 자, true 실행해 보면 true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죠. 얘는 뭐죠? false. 같지 않은데 같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false겠죠. 런을 해보면 true. 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1이 2보다 큰가요? 아니죠. 예, true가 아니죠. false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실행을 해보면은 false. 자, 여기서 이제 규칙들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규칙을 굳이 암기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많이 쓰다 보면 다 알게 되는데 예, 그 무슨 이렇게 true, false 이렇게 표 그려가지고 이제 나오는 케이스를 암기하기도 하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코드 입력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코드 짜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뭐가 나오지? 이런 경우는 뭐가 나오지? 이런 거를 계속 이제 코드로 타이핑하면서 연습하시면은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OR 연산은 둘 중에 양쪽이죠. 예, 양쪽에 true가 하나라도 있으면 true입니다. 그리고 양쪽 다 false여야지만은 false.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코드를 이렇게 짜보는 거죠. 예, 이렇게 짜보면은 이렇게 짜보면은 얘는 true니까 run true 나오죠. 예. 한 개만 true여도 true가 나오는구나.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본인이 타이핑해서 결과 나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을 때 그때 머릿속에 가장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뭐 그 책 같은 거에 이렇게 표 그려져 있는 거 굳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눈으로 암기하는 것보다 손으로 암기하는 게 더 좋거든요. 예, 여러분들 제가 계속 타이핑하는 거에 대한 것을 좀 강조하고 있으니까 항상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타이핑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대입연산자 했죠. 그 다음에 논리연산자 했죠. 그 다음에 비교연산자까지 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막연산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논리연산자 같은 경우, 논리연산자나 이제 비교연산자 쓸 때 뭐 이렇게 쓰는 것도 신기해 죽겠는데, 사막연산자, 와, 더 신기해 보이죠? 자, 사막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우선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괄호로 이렇게 한번 묶어볼게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이고. 자, 이렇게 괄호로 묶여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은 이게 첫 번째 조건식이 들어가야 되고요. 조건식. 그 다음에 물음표를 적어줍니다. 물음표. 그래서 요 조건식에 들어가는 결과의 값은 불린 형태에 돼요. 그럼 불린 형태면은 어떤 걸 쓸 수 있죠? 비교연산자랑 논리연산자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나오는 그 계산 결과는 불린 형태, true 아니면 false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참일 때, 그리고 콜론을 적어줍니다. 이 콜론은 우리 그 다운표 있죠. 다운표 왼쪽에 보시면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Shift 키를 안 누르면은 세미콜론이고 Shift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콜론 이 찍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일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조건식의 결과가 true이면은 여기에 명시한 값을 result라는 변수에 담아줘 라는 뜻이고, 요게 false면은 조건식이 거짓이면은 요 두 번째에 있는 콜론 뒤쪽에 있는 요 거짓에 담겨져 있는 값을 result에 넣어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코드를 더 작성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보죠. 1, 2. true죠? 얘는 true죠.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true야, false야? true야. 이렇게 콜론을 적어주게 되고, 첫 번째 true면은, 요거를 불림 말고, int라고 합시다. true면은 1을 반환해, false면은 2를 반환해, 이렇게 작성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기 좋게 정렬을 하려고 했더니만 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괄호를 쳐주세요. 이렇게 묶어주세요. 요게 바로 사막연산자입니다. 요거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요거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결과는 1이라고 나오죠. 1이라고 나옵니다. 얘가 true기 때문에 첫 번째에 물어보는 조건식이 true기 때문에 요게 result라는 변수에 담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관문을 넘었습니다. 네. 변수하고 연산자까지. 변수 연산자 하면 이제 가장 기초 중의 기초, 기본 중의 기본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기초 중의 기초에서 좀 어려운 내용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배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변수들을 이렇게 한 군데 모아두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모아둬서 그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꺼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거. 요거를 배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적어놓은 거는 관련 있는 것들을 모아서 저장하면 데이터 검색이 훨씬 빠르거든요. 메모리에 이렇게 데이터를 종류별로 이렇게 묶어놔요. 묶어놓는데 그냥 묶어놓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메모리도 여러 군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러 군데에 이렇게 흐트려 놓는 것보다는 한 군데에 모아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탐색하기가 편하죠. 예,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배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배열을, 코드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배우려고 하는 거죠. 이 배열은 뭐, 배열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수학에서 배운 집합이라는 거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거의 동일한 거예요. 예, 거의 동일한데,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시면, 조금 다릅니다. 예, 그건 이제 나중에 더 가서, 더 많이 공부하고 나서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사용법을 보도록 하죠. 사용법. 자,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수를 이제 그 숫자형 인트, 정수형이라고도 하는데, 이 정수형 숫자를 선언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죠. 근데 요 인트라는 형이 자료 변수 값들이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대괄호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대괄호를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대입 연산자죠. 이꼴, 대입 연산자. 양쪽에 괄호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배열을 만드는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이라고 했죠. 다른 방법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이거 옛날에는 이거 가지고 면접 질문 자료로도 많이 썼었죠. 자바에서 배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요즘은 그렇게 질문하는 데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엔 그랬는데. 자, 그럼 이제 여러 개라고 했잖아요. 여러 개니까 이제 여러 개를 담을 수 있는 거죠. 2, 3, 45, 1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게 뭐냐면은 제가 이 문서에도 적어놨지만 관련 있는 것들을 모아서 라고 얘기했잖아요. 관련 있는 것. 관련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같아야 돼요. 형태가.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형, 실수형, 뭐 분리형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도 이 형태도 여기 안에 들어가는 형태가 같아야 됩니다. 자바는 조금 빡세요. 뭐 파이썬이나 뭐 다른 자바스크립트나 다른 랭귀지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자바에서는 배열을 만들 때 꼭 타입이 같아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숫자형을 쭉 적어놨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차르 타입, 문자 타입 섞어 쓰면 안 돼요. 섞어 쓰면은 지금 여기에 뭐 빨간 줄이 거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반복문이나 제어문 이런 것들을 배울 텐데 그럴 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 앞에 인트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값들을 모아놨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값들은 다 인트, 정수형이야 라고 선언을 해놨는데 뜬금없이 이렇게 문자열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얘가 지금 코딩한 상황에서는 판단을 못해요. 근데 이 코딩한 거를 실행할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자료형만 모아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2, 3, 4, 5, 1. 이게 순차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얘가 0, 1, 2, 3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인덱스라고 하는데요. 얘가 0번지, 번지라고 합니다. 1번지, 2번지, 3번지. 네. 그래서 가져올 때, 넘 하고, 대으로 적어주고, 첫 번째 있는 걸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0.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네.
0번지에 0번 방에 있는 거의 값이 뭐죠? 예, 2죠, 2. 그래서 2를 들고 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을 들고 싶다. 그러면 0, 1, 2, 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숫자를 3이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네, 실행을 해보면 1이 출력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작성한 거를 보다가 하나 빠진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배열에는 길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가 몇 개 남아있는, 몇 개 들어있는지를 아는 것은 배열을 우리가 사용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점 랭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값이 몇 개 들어가 있죠? 하나, 둘, 셋, 네 개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얘를 실행을 하면은 4가 나와야 되겠죠? 4. 네, 4.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맨 끝에 있는 거를 가져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전에 맨 끝에 있는 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여기 3을 적어줬잖아요. 3. 이렇게 3 적어줬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를 가져오면 첫 번째 거는 무조건 0이니까 0을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이 3을 이 랭스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들이 잘 어떻게 하냐면은 num이 있죠. num에서 특정한 인덱스 값을 가져야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3을 넣어야 되는데 3을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죠? 전체 길이에서 1을 빼주면 됩니다. num length 빼기 1. 자, 요거 그 정보 처리 기사가 아니라 이제 산업 기사 뭐 이런 거 자격증 문제에서도 많이 써먹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얘가 4니까 4에서 1을 빼면 3이죠. 그래서 마지막 인덱스 값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코딩하는 요령이니까 코딩하는 요령은 많이 타이핑해보고 많이 사용해보고 많이 생각했을 때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런 요령들은 좀 조그만한 노하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시면서 하나씩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클리어하고 실행을 해보면 얘가 그래서 1 나오죠? 네, 1. 네, 이런 식으로도 배열을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실습 부분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은 제가 정말 제가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것만 해드리고, 가능하면은 코멘트만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습, 멀티스레드가 무엇인지 조사하고 다음 두 항목에 대해 기술하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문제는, AI랑 채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시성과 병렬성의 차이가 뭐야? 자바에서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면은 답변이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스레드를 사용할 때 동기화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채팅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티브 타입 8종에 대해서 각각 저장되는 값의 범위를 조사만 하세요. 암기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사만 하시라는 얘기고, 여기서 제가 이제 코멘트를 좀 해드리자면은, 아까 전에 이제 변수 자료형이 이제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int 뭐 이런 거, num은 1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아직 덜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얘기가 나왔을 때. 자, 이런 프리미티브 타입에 대해서 참조 타입으로 래핑한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클래스 파트에서 제가 해드릴 거예요. 자, 만약에 지금 현재 int라고 돼 있죠. 여기 보시면 int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int에 대해서
대문자 인티저 요런 래퍼 클래스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불린 이런 식으로 거의 대문자만 바꿔주면 되고, 지금 인트 같은 경우에만 뭐 인티저 뭐 이런 식으로, 플롯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F 플롯 이런 식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래퍼 클래스라고 하는 건데, 래퍼 클래스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요. 인트형에 대한 래퍼 클래스는 인티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래퍼 클래스에 가면은 값의 범위를 가질 수 있는 맥스 값과 미니멈 값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인티저.max value, 그 다음에 인티저.minimum value. 네. 아이고. n.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아직 그 진도가 좀 덜 나간 상태니까, 예를 들어서 인티저 점 이렇게 눌러보면 이런 게 이렇게 떠요. 예. 이런 거를 이제 코드 어시스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름만 보면은 맥스 값이네, 미니멈 값이네, 사이즈네, 이렇게 보이죠. 예. 처음에는 이제 잘 모를 때는 삽질과 통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io.println num max, 자, 요거는 우리 아직 안 배운 건데, 네,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플러스 연산자가 지금 큰 따옴표를 연결하는 걸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네,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여기 숫자 좀 작아 보이죠? 예. 인트형 프리미티브 타입의 인트형의 맥스 값은 아마 2억 1000일 거예요. 예.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21억. 예, 21억과 마이너스 21억 사이. 예. 요 정도 숫자의 범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보시면 되고요. 조사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딩으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래퍼 클래스가 뭔지 한번 조사를 하신 다음에 그 래퍼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해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바에서 상수를 만드는 방법을 조사하시오. 상수가 뭐냐? 프로그램 전체에서 이제 공유 가능하고 변경 불가능한 값, 이거를 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C나 뭐 이런 쪽에서는 글로벌 변수, 예,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한번 채팅 하셔가지고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파이널 설명드릴 때 설명드리지 않은 스테이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술 연산자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계산식을 만들고 그 결과를 변수에 저장하시오. 예, 아까 전에 우리 테스트 해봤죠. 예. 제가 코딩하면서 뭐 연산자 이렇게 바꿔가면서 한번 쭉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체에 대해서 한번 쭉 진행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연습을 더 많이 하실 필요가 있는 그 연산자가 뭐가 있냐면은, 비교 연산자하고 논리 연산자는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섞어가지고 한번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습 5도 마찬가지로 연결되는 문제예요. 사막 연산자 연습해가지고 제가 문제를 이렇게 적어놨죠. 답을 적을까 말까 하다가 답을 이상하게 한번 적어봤어요. 이렇게 적는 것보다 또 다르게 적는 방법이 더 좋을 수 있거든요. 우선 문제는 이겁니다. 주식 감정평가액이 500원이에요. 그런데 현재 주가 480원의 적정 평가 구간이, 그러니까 적정 주가 평가 구간이 플러스 마이너스 20이에요. 이걸 검색하는 평가식을
작성하고 사망연산자로 그 값의 결과를 적정인지 부적정인지 출력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망연산자를 이용해서 요거만 답일 순 없죠. 예.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배열 작성 규칙입니다. 아까 전에 그 배열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자료형을 적어주고 대괄호를 적어주고 변수명 적어주고 numbers 이렇게 하고 중괄호로 묶고 세미콜론으로 이거를 제가 설명을 안 드렸네요. 코딩할 때 자바에서는 맨 끝에 세미콜론을 적어주셔야 그 코드가 그 줄에서 마무리된 겁니다 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는 무조건 세미콜론을 적어주셔야 돼요. 자, 1, 2, 3 이런 식으로 4 이런 식으로 배열을 만드는데 배열을 만드는 이제 작성 규칙이 이거 외에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더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네,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배우지 않은 영역이 좀 포함이 돼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할 때 이와 같이 인덱스 값을 이용해서 값을 꺼내오는 거 한번 연습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형변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잖아요. 예, 그냥 알아만 보세요. 예, 알아만 보시고, 형변환이 더블에서 인트로 형변환하는 거, 이것저것 했을 때의 문제점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그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시고요. 배열 얘기가 나온 김에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나는 조금 더 해보고 싶다, 배열과 관련해서. 네. 자, 이렇게 배열 안에 배열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조사를 하셔서 혼자 좀 연습을 해 보시고요. 참고로 이 매트리스의 첫 번째 인덱스 0번지에 있는 값은 얘죠. 얘죠. 얘고 그 다음에 요 안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매트릭스 첫 번째에서 첫 번째에 있는 값을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요. 그러면 실행을 하면은 1이 나오겠죠. 예, 여기 1이 나왔습니다. 이게 정렬이 안 되는 게 좋은데 실행할 때마다 정렬이 되네요. 제가 정렬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게 뭐 같죠? 이거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단위 행렬이죠? 행렬. 예, 행렬을 배열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AI 공부하실 때 벡터라는 거를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개인적으로 행렬을 지금부터 꾸준히 공부를 해 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이제 2차원 배열이죠. 네, 2차원 배열이 될 거고, 2차원 배열에 대해서 조금 그 특징들을 한번 좀 알아보세요. 예, 챗GPT나 뭐 이런 거, 제미나이 이용해서 알아두시면은, 지금 상황에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이 변수형을 앞에 적어주고 그런 다음에 변수명을 적어주는 게 일상적인데 그동안에 이제 문법이 많이 바뀌어서 자바 8 이후에 문법이 많이 바뀌어서 그냥 퉁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요거 문자 스트링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우리가 넘어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썸이라고 있죠. 썸 1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자바가 알아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1하고 3은 인트야, 인트. 그래서 이 결과값을 추론합니다. 이 자바가 똑똑해졌죠. 그래서 얘는 이 결과값이 원래는 int 이렇게 형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정을 해주지 않고 그냥 var 바로 퉁치는 문법이 생겼습니다. 근데 잘 쓰셔야 돼요. 알고 쓰셔야 돼요. 근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좀 헷갈리게 만들 수 있어서 4라고 알아서 추론을 해서 이 썸이 알아서 될 거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요거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 발을 쓸 때 조심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배열을 만드는 방법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int, 대괄호 적어주고, nums, 이렇게,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데, 여기에 발을 쓰잖아요. 바. 하고 넘스를 적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주석 처리할게요. 일단 넘스를 적어주게 되면은 new int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원래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형태로 모아두는 거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변수 앞에 그걸 표현해 줬던 변수 우측 여기 우측이죠 지금 우측에 표현을 해주든 양쪽 중에 하나는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변수를 만드는 이제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발을 썼잖아요. 발을 썼기 때문에 이 변수가 어떤 타입인지를 추론할 수 있으려면은 이쪽에는 안 적어줬으니 왼쪽에는 안 적어줬으니까 우측에는 적어줘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new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new라는 것은 우리가 클래스 배울 때 다시 한 번 더 왜 쓰는 건지, 이것도 연산자입니다. 이 new 연산자에 대해서 나중에 좀 배울 거고요. 이런 식으로 int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자바에서 배열을 만드는 방법 해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자바에서 어떻게 배열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법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하시고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